53쪽 지난번에 그 심정 이야기하다가 그냥 유식 삼성 마음의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 단락을 책은 못 읽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53쪽 맨 아래 단락 잠시 읽고 또 이야기 계속합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보는 주체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이치가 옳지 않느니라. 주체가 내 앞에 있을 수는 없죠. 주체는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참으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 보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보고 있는 주체가 내가 주체가 있다라고 할 것이라면은 이는 주체의 정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을 것이니 그럼 주체가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니 가리켜 보이지 못할 곳이 없으리라. 그러면 대상이 된다면 대상을 가리켜가지고 이것이 주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또 지금 너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냇물과 전당을 두루 보고 위로는 해와 달까지 보며 앞에는 항아를 대하였으니 지금 내가 나의 사자자 앞에서 손을 들어 가리켜 보아라. 손을 들어 가리켜 보아라. 어느 것이 주체냐라고 주체를 되는 것을 가리켜 보아라. 어떤 이 지금 뭐 기타림이든 항아든 뭐냐면은 해와 달이든 다 우리는 대상해서 이것을 지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있는 곳이 있다면 즉 주체가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보아라. 이 갖가지 모양들이 그늘진 것은 숲이고 밝은 것은 태양이며 막힌 것은 백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니 이렇게 풀과 나무 그리고 실오라기와 트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다만 형상이 있는 것들은 가리키지 못할 것이 없다. 만일 그 보이는 대상이 반드시 현재 내 앞에 있다면 주체가 내 앞에 있다면 즉 여기 주체라고 했는데 어렵게 하지 마. 마음이 내 앞에 있다면 즉 마음이라는 것이 네가 형상화시키고 대상화시킬 수 있다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땅히 손으로 확실하게 가리켜 보아라. 어느 것이 보는 주체인가 어느 것이 본다고 하는 주체 즉 마음이냐.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허공이 보는 주체라면 이미 보는 주체가 되어버렸으니 그거 어느 것이 허공이며 만약 허공이 주체면은 허공이 주체면은 허공은 대상화될 수가 없지. 허공 자체가 우리가 허공을 바라본다 생각하지 말고 허공이 주체라면 만약 물체가 보는 주체라면 이미 보는 주체가 되어버렸으니 어느 것이 물체이다. 너는 별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너는 세밀하게 온갖 물상을 분석하여 정밀하고 밝으며 맑고 오묘하게 보는 주체의 근원을 지적하고 가려내어 나에게 보여주되 저 물질과 같이 분명하게 의욕이 없게 하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딱 보게 하면 된다. 마치 달바가 뭐냐면은 해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 아픈 마음을 내놔봐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한 이야기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해가는 장애인으로서 마음이 아픈 거죠. 해가는 도적들한테 이야기 많이 했잖아. 도적들한테 잡혀가지고 건장한 남자인데 팔이 그냥 잘렸어요. 남자가 장애인이 됐다는 거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 아니 그 농경 사회에서 남자 구실 못한다는 건 큰 장애 아니오. 오늘날 우리 뭐 지금 에? 통행 때문에 저렇게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 장애라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고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픈 사람 말고 그 병문안 온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뭐 연애식 코로나 걸려가 일주일 동안 같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올라오는 게 말짱하구나 이렇게 하지만 나는 지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는 뭐지 너보고 새 선물로 알고 어쩌고 저쩌고 선물도 좋은 선물 코로나고 선물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이런 거는 가벼운 거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장애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속상하지. 어디 가도 그 뭐야 사람들은 놀림 당하고 하니까 우리 심지어 그냥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말 쓰면 난리가 나지만은 병 뭐라고 했잖아. 병 뭐라고 했잖아. 요즘은 대놓고 이야기도 못한다. 뭔 이야기야 뭐 자꾸.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면은 요즘도 그런데 그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가서 면벽하고 있는 달마에게 가서 도인이 있다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좀 속상한 거나 이제 이 마음이 풀리겠지 해서 마음이 아파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 아픈 마음 내놔봐라. 상담자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담자입니다. 아픈 마음을 같이 예? 공감해주고 예? 같이 연민을 안아줘야지. 아픈 네 마음 내놔봐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그걸 또 우리는 책으로 읽으면서 아이고 대단하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의 작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소, 그죠?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소, 작용. 마음이 희한하게 작용하는 것은 대상화가 되거든. 마음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면은 작용하면 그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슬프다, 기쁘다라는 정서적 대상. 그다음에 인지적 대상 하면서 대상화가 되는데 마음 자체가 어디 있냐라고 보면 마음 그 자체를 물어봤을 때는 다들 꿀먹은 버거리처럼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게 또 마음 아닙니까? 그 왜? 그게 주체이기 때문에 대상화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주체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고민거리고 뭐냐면은 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자, 차츰 해 나가기로 하고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이곳의 여러 층으로 된 강당에서 멀리는 항하강까지 위로는 해와 달까지 보지만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들 모두가 물질이라서 보는 주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대상이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 번뇌를 여의지 못한 처음 배움의 길에 초학 비구 비 들어선 초학 성문 되겠죠. 배움의 길에 들어선 성문이거니와 나아가 보살이라 하더라도 온갖 물상 앞에서 정밀하게 보는 주체를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다 대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마음 자체를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규정짓거나 확정지어서 이것을 대상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니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별도로 자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처럼 보는 주체를 가려낼 수 없고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별도로 정밀하게 보는 주체가 있다면 내가 가리키는 이 물상 속에는 보는 주체가 없겠구나. 한번 편들어주는 이야기 했죠. 지금 다시 너에게 말하겠는데 너는 열애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저 숲과 동산 나아가 해와 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을 보아라. 각가지 물상이 각기 다르지만 반드시 내가 지적한 보는 주체의 정기가 없어질 땐 너는 다시 밝혀보아라. 이 모든 물상 중에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더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자, 약간 뭐냐면은 이야기를 동조해 주면서 또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사실 이 기타림을 두루 보았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는 주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나무가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무를 본다고 하겠으며 라고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지금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무를 봤죠, 그죠? 나무를 봤으면 그 나무는 지금 저기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이제 이야기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에? 저기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나무가 들어왔잖아. 자, 내 마음에 지금 나무가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나무가 있는 거지. 투영된 거지. 그러면은 나무가 내 마음 안에서 나무가 있다면은 지금 그것을 나무라고 대상화시켰잖아요. 그 주체가 없다면은 누가 나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저 밖에 있는 나무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무가 투영된 나무가 주체가 없으면 대상화될 수가 없잖아. 나무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어, 나무를 본다고 하겠으며 만약 나무가 보는 주체라면 아니고 그냥 그 대상화된 나무가 주체라면 그게 나무가 마음이라면
나무가 마음이라 하면은 나무를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볼 수가 없어야 되겠지. 즉, 마음의 작용은 대상화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작용은 다 대상화가 되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면은, 즉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주체의 마음이라면은 그 작용은 내가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몰라야 되지. 주체니까. 근데 뭐냐면 작용이니까 대상화 시킬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 기쁘다, 슬프다 한단 말이야. 그럼 기쁘다, 슬프다를 대상화해 놓고 알 수 있는 놈이 주체 아니겠냐 이야기지.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주체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만약 허공까지도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허공을 보며 만약 허공이 보는 주체라면은 어떻게 허공이라고 하겠습니까? 뭐 생각하지 맙시다. 똑같은 이야기.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온갖 물상 중에서 정밀하고 자세하게 밝혀보건대 보는 주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대상들은 다 주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하니라. 이제 이 문제가 왜 생기냐니까 이 전제의 문제예요, 전제. 전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잖아. 동아시에서 마음은 한자로, 글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 심자 쓰잖아. 마음 심은 이게 왜 글자가 이 모양일까? 심장 모양입니다, 심장 모양. 심장 모양을 가지고 뭐냐면은 상형문자지, 상형문자. 형성,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상형으로 그래서 심장, 그 생명의 본체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물질적 측면에서 심장은 이게 콩콩콩 안 뛰면은 사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장이 생명의 본체라고 본 거야, 본체. 그래서 그 심장을 표현한 이것이 마음 심자가 되는 이유는 생명의 본체는 심장이고, 어? 우리 마음의 본체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정신의 본체로 본 거야. 본체로. 그러니까 그 본체로 보는 버릇이 마음이라는 동양적 사고 밑에는 기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서의 뭐냐면 정신적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체는 있어야 돼. 본체, 근본 본자에 예? 몸체자 쓴단 말이야. 있는 거지. 이제 이게 전제입니다. 동양에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전제가 본체적 측면이 있다고. 자, 이 마음이라는 말은 인도에서는 뭐라 불렀어요? 찢다잖아. 찢다라는 말이 뭐지? 한자로 번역하니까 집기가 됐잖아. 모을 집자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마음을 뭐라 부르냐면은 마음을 본체로 보는 거야. 안 그러면 저장소로 보는 거야. 정보 저장소입니다. 다르다고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예? 기본적 전제 지식이 다르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지금 오해 배우는 유식에서 심왕, 심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왕하니까 무슨 막 본체적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왕이라는 것은 추상적 언어입니다. 뭐냐면 추상적 언어란 말이에요. 추상적 언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특히 마음을 심이라고 찢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지? 만호. 만호가 훨씬 많지. 만호, 의근 하잖아, 의근. 그러니까 의근했을 때 의는 아니설신의 했을 때 아니비설 신과 같이 한 종목이야. 응? 한 종목이 뭐냐 감각기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으로서의 뭐냐면 그 안에서 마음의 기능 안에서 뭐냐면은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위냐냐. 그렇죠? 어. 그래서 심의식 했을 때 심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의라고 쓸 때도 있고 식이라고 쓸 때도 있지.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했을 때 어떤 본체적 내용보다도 기능적 내용이 훨씬 많은 게 인도에서 생각하는
즉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의 기능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보름 청월 보름 되면은 불놀이 하잖아. 그래 요즘은 그거 안 하지. 그 전에 그 벌교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아유 그 누구야 옛날 장군의 아들 했던 그 친구도 나오고 하는, 참 영화 잘 찍었는데 아유, 영화 제목이 좀 길어. 근데 그냥 그 보면 실제로 불 해가지고 지불놀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벌판에 그냥 불 다 놓잖아요. 그래야 그 뭐냐 병충해도 다 죽고 농사 잘 된다 일부러 이제 해가지고 불을 놓잖아. 그때 깡통에 안에 그 뭐냐면은 불 넣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뱅뱅 돌리잖아요. 뱅뱅 돌리면은 불이 요만한 건데 실은 불은 깡통에 매달린 불이지. 근데 빙빙 돌리면 횃불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원을 이루잖아. 원을 이루잖아. 이걸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돌리니까 원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멀리서 보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햇불이에요. 삥 돌려 있는 원형의 불이야. 원형의 불이지. 자, 원형의 불은 있어 없어? 예? 실은 원형의 불은요. 우리가 착각한 거죠. 어?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닐까? 온갖 정보가 어떻게 보면 아비달마에서 아비달마 코사 설일체유배에서 찰나생 찰나멸 하잖아요. 찰나생 찰나멸을 하는 많은 정보들이, 많은 정보들이 1년에 쭉 일어나니까 그것을 통칭해서 나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는 상상을 안 해봤지 물론. 상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룹 마음이 뭐냐면 대상화된 되지 않는다. 주체로 대상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주체라는 것도 식하는 작용이 있을 뿐 주체라는 것도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완전히 그냥 패러다임이 달라지죠. 마음이 그냥 전제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을 기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니고 이 기능이고 뭐고 간에 이것이 해서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을까?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마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지죠. 마치 요즘 양자역학으로 해가지고 과학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동양적 생각에서 전제에서 심장으로 표현한 마음심자 본체적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뭐냐면 실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유로운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생각. 근데 오히려 이게 갇히면은요, 굉장히 굉장한 손해를 보죠. 내가 지금 이 능엄경 강의를 하면서 계속 무슨, 어? 네 가지 지혜 이야기하고, 유직 삼성 이야기하고, 삼무성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용이 지금 뭐, 능엄경 안에서 뭐, 주체니, 본체니 하는 것을 피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주체, 본체에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햇불이 하나의 단위지. 우리가 정보로 보면 한 개지. 근데 그게 1년으로 뱅뱅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연결되어서 마치 동그란 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그건 착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대상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주객을 어떻게 물론 이제 능경도 그 이야기를 터치를 합니다. 주객을 어떻게 나누느냐 마음 안에서 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냐면은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퀘스천 해놓고 더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그때 그렇다 그러하니라. 그때 대중 가운데에서
아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치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 채 멍하니, 그래서 이 아란이 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능경이 아란이 뭔지 몰라. 아란이.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지는 이치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 아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연기법에 통달하여서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을 아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이치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 채 멍하니 한동안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 마치 간직하고 있던 물건을 잃은 듯하였다. 부처님께서 그들이 어리둥절해 함을 아시고는 가엾은 마음을 내어서 아랑과 여러 대중을 위안하며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아, 이는 가장 높으신 법왕의 진실한 말씀이며 여여한 말씀이기에 속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니라. 저 말가리들이 뭐 단멸론자들 내지는 상주론자들, 여기서는 뭐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상주론자들이죠. 네 가지 거짓으로 이 논의에 대해서 능언경 안에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 마장에 대한 이야기가 수행의 마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처음 행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상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거짓으로 혼란하게 하는 논리와는 결코 같지 않으니 너희들은 자세히 생각하고 애모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나라는 거 지금 성경에서 뭐 우리 참나니 참마음이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와 다른 양태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법왕자이신 문수사리보살이 여러 사부대중을 가엾게 여기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공손히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인도 갔을 때 그 인도 가이드 나라연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기가 막힌 거짓말이 누구야? 아쇼카 왕하고 또 누구? 아쇼카 왕하고 그 베살리 갔을 때 외살리 갔을 때 아소카 왕하고 그다음에 그 암바팔리 기녀 그 사이에서 뭐냐면 태어난 사람이 유마거사라고 네. 그냥 와그 이야기 듣고 저 진짜 거짓말 잘한다. 근데 불교 모르는 사람 그거 홀까닥 할까 인가ပဲ.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나라연이 이야기하는 거지 거의 처음 듣는 사람도 홀까닥 하거든. 빈비사라 왕하고 아소카가 빈비사라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아마팔리 사이에서 나온 게 유마거사래. 예? 야, 그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대박이지만 저런 추정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꾼들이 있어요. 나라연이 얼마나 이야기를 인도 사람인데도 한국 이야기를 잘하는가 합니까? 우리 그 누구야 자원행 아저씨가 막 그 나라연 이야기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얼마나 그냥 혹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인도 그냥 안 좋은 발음으로 걔는 뒤에 앉아가지고 저 자식 맨날 거짓말하고. 근데 이제 그 나라연한테 그 사람이 그 델리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인도 박물관 가서 그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 해가지고 겐지스 문명 그 발상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들을만하대. 뭐 진짜 지 전공이고 그다음에 그 인도에서 뭐냐면 좋은 대학에서 했으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잘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불교 성명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사하면서 요령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재밌게 잘 다니는데 지금 맞아 갑자기 문수사리 보살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준이 씨여, 여기 모인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두 가지의 것, 즉 정밀하게 보는 것과 물질이나 허공에 대하여 어느 것이 보는 주체이고 보는 주체가 아닌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능공경에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지. 그럼 능공경이 생각하는 아라한인가? 세준이 씨여, 만약 이 앞에 나타나 있는 대상인 물질과 허공의 형상이 보는 주체라면 마땅히 가리킬 것이 있어야 하면, 뭐 아까 앞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이 그게 대상이라면 가리킬 것이 주체죠. 대상을 가리키는 게 주체지. 만약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은 마땅히 보지 못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면 그 마음에 일어난 대상이 보는 주체가 없으면 보지 못해야 되는 거지. 보는 주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식하는 주체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치의 본뜻을 알지 못하여 놀랍고 두렵게 할 일은 할지언정 그렇다고 옛날보다 성건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애들이 요즘 말로 애들이 좀 멍청해서 그렇지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이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상과 보는 주체의 전기가 본래 무엇이기에 그 중간에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까? 즉 우리가 마음에서 있는 보는 식의 주체가 무엇이길래 그 식을 주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와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의 여류와 큰 보살들이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에서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물질 그리고 생각하는 모양은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그란 불, 그 동그란 불은 본래 있는 거야, 본래 있지 않는 거야? 본래 있지 않는 거지.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이야. 마치 그냥 바닷가가 평평한 것이 우리는 평평하게 보이는 건데 결국 그게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시각의 한계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제주도 가면은 그 오르막길 있잖아. 요술길이라고 해. 그 요술길이요, 내리막길이요. 내리막길인데 우리가 착시가 일어나는 것 아니요, 착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잘 진화된 뇌보다도 더욱 더 묘하게 잘 진화되어서 우리 눈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하고 우리가 세계가 다르잖아. 걔는 색깔 없는 거고 우리 색깔 있는 세계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이 진화의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머리 차이는요. 어떤 사람은 개나 사람이나 막 머리 쓰는 게 막 곰에서 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를 덜 쓰는 사람도 보는 거는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 기능이 눈의 기능도 뭐냐면은 진화시켜 왔겠지만은 눈의 기능이 진화되면서 뇌 기능이 다르게 또 뭐냐면 진화되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엄청난 눈도 뭐해? 착시가 일어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웹 만환경 띄워가지고 보니까 그 전에 있던 그 뭐 전파 망원경 이름 뭐냐? 예? 궤도에서 뺑뺑 도는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 지금 본 게 제대로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허블 띄울 때마다 황당했거든. 깜깜한 것을 비춰보니까 여러 개의 은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웹 망원경 띄우니까 세상에 허블에서 우리가 봐서 와 했던 거는 이건 뭐 유도 아니게 지금 웹 망원경이 제임스 웹 망원경 아직 완전히 다 전개가 안 됐습니다. 전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전개하고 있는 중에 정보가 그 정도 같으면 나중에 완전히 전개됐을 때의 정보는 엄청난 정보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거를 우리가 한계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잖아. 착각. 자,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우리가 마음의 기능에 이런 걸 천착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주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제 마음이라는 용어가 본체라고 동양에 써왔지만은 저는 마음이라는 것을 본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건 추상명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명사. 그 추상명사라는 것은 지금 아직 확정적인 거야, 상상인 거야. 추상명사로 봐야 됩니다. 마치 우주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주는 그게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추상하는 거야. 우주는 추상하는 겁니다. 우주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천체를 다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 천체 전체를 어느 한계가 없잖아.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우주는 있어요, 없어요? 그쵸? 우주라고 해가지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있는 것도 어디까지야? 그런 말과 나는 동일한 말 아닌가? 태양이랑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라고 했을 때는요. 예, 그 안에 어떤 뭐 하나의 단위보다는 추상적 내용이 굉장히 있는 거죠. 마음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봤을 때 주관과 객관이니 대상이니 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더 빠져서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마음이, 예? 우리가 단순히 달을 보던 마음하고 요즘 어제 달 밤에 그냥 산에서 보는데 너무 춥게 보이더라. 싸하게 왜 이렇게 밝은 달 보면 이렇게 싸하냐. 너무 냉정하게 보이더라고 달이. 달이 냉정하게 보이는, 그렇게 달 보는 달하고 망원경만 갖다 대도요. 전체 망원경 애들 옛날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대면 달이 냉정하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곰보예요. 곰보입니다. 달이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대한 정서나 이게 싹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을 개발시켜서 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이 맑다 이야기하잖아요. 식이 맑은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식이 맑은 거는 멍청한 겁니다. 식이 맑은 거는 멍청한 겁니다. 우리가 뭐 좋은 말로 저 사람은 식이 맑다 이야기 쓰거든. 식이 맑은 건 멍청한 거예요. 거울 같으면 이놈 비추면 이거 저분 비추면 저거잖아. 그게 아니고 식이라는 것은 정보를 아는 정보를 아는 기반이잖아. 그 정보를 아는 기반이 마음의 개발이요.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식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식하는 것이 어떤 기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전혀 다르게 사실을 여기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뭐냐면 첨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연기라는 거야. 가장 첨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기반이 어떻게? 연기법이 마음의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야. 예? 연기법이 마음의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 보면 세상이 다르지. 예? 그러니까 주체와 뭐 본체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청정하니 말리 이거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마음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웬 많은 경우를 띄우니까 세상이 지금 우주가 지금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엄청나게 우주가 이렇게 다르더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거 망원경이 지금 개발 개발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망원경을 우주 끝까지 어떻게 멀리 갖다 놓느냐의 문제 아니요. 망원경의 성능도 중요하고 그 성능 좋은 것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도 중요한 거잖아. 어디에 갖다 놓느냐. 그러니까 지구 궤도상에 놓는 망원경하고 아니고 저 뭐냐면은 그 뭐냐면 우리가 소위 해서 태양 뭐 하여튼 그 궤도를 넘어서 가지고 갈 수, 나 지식 배웠는데 까먹었다.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 그거 갖다 놓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 갖다 놓으면 지금 어떻게
우리는 시간이 흐른 그 장면을 보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보는 모습 이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오직 우리가 보는 모습 이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과거를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 지금 시점만 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지. 내가 쭉 어디서 보면은 만약에 원명제 저 걸어온다 치자 말이야. 그럼 걸어온 거 쭉 다 보이잖아. 요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망원경은 그 위치 갖다 놓다면 내 마음의 관점이나 그 시기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불공말의 이유입니다. 청정하니 많으니 어쩌고 빠져가지고 헤매지도 말고 자기 마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발시키는 거라면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개발의 끝단대까지 가보자. 응? 내 마음의 개발의 끝단대까지 가보자. 그 개발시키는 도구가 뭐죠?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 뭐냐면은 도구로 농사 짓는 게 선정 아니요. 개정해 하는 거.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으로서 마음을 끝단대까지 개발시켜 보자는 게 불교 공부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거를 우리 깨달은 자, 붓다라고 부르는 거고, 아라한이라 부르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주체니 대상이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건데 지금 아주 그냥 수준 낮은 또 비유를 하나 듭니다. 또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 이야기에 보답하는 다른 경례의 내용이 착착 나가면 더 그냥 해가지고 막 끌어올리겠는데 또 이 본문에 가면 또 맥쪽 빠져. 뭐 또 봅시다. 맥 빠지더라도 문수야. 문수야. 내가 아는 사람이 문수가 있는데 우리 옛날 당고모 이름이 문수였어. 어쩌다 문수가 됐는지 몰라. 자기 이름 이렇게 문수가 좋은데 저거 딸리면 봉심이 봉심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봉심이, 둘째는 해숙이, 셋째는 현심이, 봉심이, 이름 그냥 우리 고모부가 하여튼 문수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네가 진정한 문수인데 또 달리 문수라고 할 다른 문수가 있느냐 없느냐? 문수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서준 씨요. 제가 진실한 문수이므로 또 다른 문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어려운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안심도라 부르잖아. 안심도라고 부르잖아. 안심도가 스스로 안심도라고 하느냐고. 자기 스스로 나 안심도는 오늘 대원정사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원정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칭할 필요가 없지. 대상이 아니잖아. 나는 나를 지칭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수경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수경아 스스로가 수경아 이래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수경아 스스로가 나 수경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나르시스트 아니면은 뭐냐면은 안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칭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버릇이에요. 옛날에 그 누구 뭐 9시 땡땡전 뉴스 나온 애들 본인은 하잖아. 그 이상한 놈이에요. 그거. 본인은 안 합니다. 그냥 나는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안 하거든. 뭐 했어? 저거 했어? 이렇게 할 거야. 낮자 많이 붙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내지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 서 양보하기 싫거나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주체라는 걸 자꾸만 사람들한테, 내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거니까. 각인시키는 거니까. 자, 또 달리 문서를 할 다른 문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문수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서주희 씨요. 제가 진실한 문수이므로 또 다른 문수. 문수보사는 자기를 문수라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그냥 자기지, 그냥. 자기지. 왜냐면은 만약 그런 일이 성립된다면 내가 문수 한다면 문수 아닌 문수도 있잖아. 다른 문수도 성립된다면 이것은 두 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저 문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나를 문수라 부른단 말이야.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들 중에 제일 속절없는 것들이 전화 딱 받으면서 스님인데요. 이상한 놈들이 많아. 전화 받으면 스님인데요. 아니, 그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아야 될 건데, 그 사람이 혹시나 모를까봐 친절하게 지를 스님이라고 칭해. 얼 빠진 놈들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뒤에 자기한테 님자 붙이면은 여러분 이상해요, 안 해요? 저 뭐냐면 원주도 서성원 씨한테 뭐냐면 나 이애경님은 나 법성주님은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미쳤나? 근데 스님들한테 해보세요. 뭐냐면 어느 스님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문자 보내도 항상 나는 공초하잖아. 그냥 스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이야기지, 나는 그냥 공초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내 이름은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야기하지. 근데 그 뒤에 내 일에 님자까지는 붙일 그런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바보 짓을 해요. 보면은 이상해. 보면은 이상해. 그 옛날에 전화해가지고 예, 스님입니다. 이러든가. 아이고, 큰 스님입니까? 이러지. 왜냐하면 만약 그런 일이 성립된다면 이것은 두 문수가 되기 때문에, 두 문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참문수와 가짜문수가 생겨야 돼요. 참문수하고 가짜문수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게 되면은요, 그건 가짜라는 거야. 가식이라는 거야. 가식. 그러나 오늘날 바로 저 문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두 가지 모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불러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나는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부릅니다. 그렇지만 자, 더 말, 마음속에서는 슬프죠. 슬프죠. 그 슬픈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죠. 슬픈 마음이죠. 근데 그게 진심이요, 진심 아니요? 진짜 마음이요, 진짜 마음 아니요? 슬픔하면 이 문제라는 거야. 슬픔이 진짜 마음이요, 진짜 마음 아니요? 헷갈리지, 그지? 이래 별로 다른 논인데, 이거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두 마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 슬픔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두 마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슬픈 마음도 마음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도 역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다, 이것 아니다라고 할 두 가지 모양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묘하고 밝게 보는 성품과 허공과 물질도 이와 같아서 본래 오묘하고 밝으며 가장 높은 보리의 깨끗하고 원만한 참마음이거늘. 그래서 밝은 성품이라고 하는, 주체의 성품이라고 하는 밝은 성품과 그 다음에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것도 원만한 참마음이거늘, 이것을 허망하게 허공과 물질과 듣고 보는 주체라고 이기는 것이 마치 제2의 달과 같으니 어느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야. 자,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하려 하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 거 대상화된 것을 싹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허망한 것도 마음이라는 거야. 어? 허망한 것도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허망한 것이 마음 아니라고 애쓰지 말고 허망함을 알면은 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그래서 뭐냐면 생각하지 마라. 무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서 마음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은 염자입니다. 염. 염. 우리가 사띠하는 그 염. 그게 이제 마음의 덕목 안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 생강염이라고 해서 이 염자를 갖다가 사띠를 염으로 옮겼고 염은 이제 지금 금자에다 마음심자잖아요. 지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이라 번역하잖아. 이 번역의 한계, 즉 생각염자를 그냥 생각이라고만 했을 때의 그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만 있는 거야. 과거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마음이 있을까? 과거 마음에서 기반으로 해서 즉 내가 생각염이라 하지만은 그 지금 염이라는 것은 지금 알아차림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의 정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청정하다면은 모든 사안이 새로운 정보가 되잖아. 그렇겠죠? 청정하다면 깨끗하다면은 모든 정보가 새로운 정보잖아. 에? 그럼 그 청정하다는 청정성을 찾으면은 마음의 정보는 마음의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이 싹 다 어떻게 처음 알미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청정하다는 청정이 오릅니다. 어. 색계사설에서 사념청정지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경험, 지각, 정서, 어? 이것을 버릴 사자. 그래서 지금 내가 깨달아 나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것. 그래서 사념청정지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서 이 체험은 과거의 이기적 자기애에 사무친 체험 말고 공정, 공유, 존엄의 새로운 체계에서 경험하는 거잖아. 그럼 염이 달라지지. 그걸 우리 정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념이라고. 어쨌든 간에 과거를 기반한 것이 뭐냐면 지금 마음이라는 거거든. 단순히 생각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그 기반이 무념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문제가 있죠. 무념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냥 한국 분에서 무슨 무념이 좋은 줄 알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이 없을 문자를 갖다가 없다? 내지는 비운다? 놓는다? 이런 여러 가지로 또 쓸 수가 있지만은 단순히 사람들이 오인하기 딱 좋게끔 만들어요. 생각이 끊어진 상태. 생각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 끊어지면 정신줄을 놓는 거지. 정신줄 놓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도 자꾸만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무념무상이라는 말을 잘못 새겨서 그래요. 잘못 새겨서.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마음의 경험 체계가 있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럼 제일 첫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기반. 그 다음에 지금 내 경험의 한계요. 과거의 기반도 있고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뭐냐면 우리가 내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의 정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마음의 내용 내지는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주체, 대상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야기할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제3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허망하게 허공과 물질과 듣고 보는 주체라고 이기는 것이 마치 제2의 달과 같으니, 우리가 월인 청강지고 갈 때 달은 하나 떴는데 강이 그냥 1,000개의 강이 있어서 그게 달이 다 떠 있다, 어, 라는 이야기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주체는 하나인데, 어? 이 마음의 작용이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월인 청강지곡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했던 이 달 비유, 뭐 손가락, 그러니까 달 가리키면 달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냐, 뭐 나는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능경에서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뭐냐면 제2의 달, 즉 내 마음의 작용을 보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지 마라. 그 주체가 밝고 묘한 성품이 있어서 그 주체를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지금 제2의 달에 속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여러분 그건 안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속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단순히 보는 주체가 밝은 성품이여, 보는 주체가 지금 문제가 잔뜩이야. 이 본다는 주체가 정보라는 거야. 짓기 했을 때 짓다. 그 정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대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보이는 대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인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코로나를 새 선물로 그냥 생각하고 승화를 시키잖아. 승화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반이 어떠냐에 따라서 밝은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정이 만약에 기본이라면은 경험은 깡그리 다 아무 소용 없어지는. 그러고 새로운 경험도 할 것도 없지. 그럼 청정이 결국 뭐냐면 최종지가 돼야 되겠지, 목적이. 그래서 청정이 최종 목적지가 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인류는요, 진화라는 걸 이제 못하게 돼 있어. 청정이 기반이 돼. 그게 아니고 다시 뭐냐면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깨달음의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법을, 예? 그 경험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고 그게 부처님의 경험이 청정 같으면은 그 경험은 인류에게 모든 일은 일신, 모든 게 다 새로워진 다른 경험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진화, 발전, 개선 이런 것은 청정이라는 말하고 너무 안 어울려. 청정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오류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자, 문수야, 하나의 달만 참된 것이라면은 그 중간에는 자연, 달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의 달, 보는 주체만 문제가 없다면은 그 뭐 대상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는 주체와 그 대상 물질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밝혀냄을 허망한 분별이라고 하나니, 허망한 분별이라고 하나. 그래서 마음 자체는 분별이 돼야 안 돼. 아, 마음 자체는 분별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주체는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능경에서는 그래서 깨달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참되고 순수하고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가리키고 가리키지 않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되지, 마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해서 대상화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은, 분명히 지금 대상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능경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거지. 뭐냐면 대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요. 주체가 있어도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체가 있어도 대상이 있는 거야,
대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체. 조건에서 만들어진 주체. 나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있어서 대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대상에.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횃불 이야기 하잖아. 마치 이게 이거 우리가 참 물리 이야기라는 게 대단해가지고 분자에서 원자로 막 쪼갰잖아요. 원자로 쪼개니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뺑뺑 돌거든. 여러분 원자의 핵하고 전자의 거리가 지구달 거리나 마찬가지 하면은 이게 막 돈다고. 이게 도니까 원자가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그 회전축처럼 뺑뺑 도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적으로 돼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세한 세계로 가면 이게 있는 거요. 뻥 뚫린 거야. 뻥 뚫린 겁니다. 뻥 뚫린 겁니다. 이게 원자의 뭐냐면은 특징이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면은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어요. 원자의 습성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딱한 거는요. 예? 가까워 뭐냐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균형의 상태가 지금 이루어진 거지. 예?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면서 있으면 더 경직돼 있고, 예? 밀어내는 힘이 뭐냐면 더 세면은 그냥 풀려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원자의 사이가 그다음에 균형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거지. 이놈이 지금 뭐냐면은 이놈에 딱 얹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놈 위에 이놈이 딱 얹어지는 거. 이 물에 탁 넣으면요, 쑥 내려가잖아. 공중에 둥 뜨면 쑥 내려가잖아. 근데 이놈 위에 딱 있는 거는 이 뭐냐면 서로의 경직성이 같이 뭐냐면은 하기 때문에 이놈이 요에 탁 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물 위에 있으면 쑥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진짜 미세한 눈으로 보면 이놈과 이놈은 지금 덜 텅 비어 있는 거야. 텅 비어 있는 거 하나로 지금 요게 딱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원자적 단위로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냥. 어. 혜인아가 저래 얼굴 보이겠어? 비었다니까? 제일 작은데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요. 저 다른 은하계만처럼 멀어. 그잖아. 원자의 세계로 가면은 혜인아 눈이 코에서 눈으로 가면 은하여행을 해야 된다니까? 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제 황당한 거지. 실체적인 그런 상태에서 나란히 너니 뭐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에 의해서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요. 에? 그 상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밝다고는 착각 안 할까? 밝다고는 착각 안 할까? 착각할 수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알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한도 끝도 없고. 즉 결국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양자역학이나 내지 물리학 설명되면 머리 아프잖아. 근데 휴대폰 없으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불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려면은 골치가 아파. 예? 나는 그것을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따지는 게 난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라고 봐. 부처님 가르침은 마치 우리가 휴대폰 없으면 답답한 사람이 휴대폰 생기면 편안해진 것처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에서 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마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에? 마음을 어떻게 써야 고에서 락이 되느냐는 거예요. 고에서 락. 그래서 윤회하는 업에서 윤회하는 업에서 에? 윤회를 마친 에? 업으로 달라지느냐. 윤회를 마치니까 당연히
윤회는 계속 어떻게 반복적 오류 속에 있는 나지. 반복적 오류 속에 있는 납니다. 내가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적 오류가 패턴이 같다 달라. 패턴이 동일해요. 그래서 윤회라 부른다고. 어. 그 패턴이 계속 같기 때문에 다시 계속 명색의 추구의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추구에서 벗어나야 돼. 그 추구에서 벗어나면은 그 패턴이 사라진다고. 그 패턴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패턴이 아닌 다른 내용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의 양식이 달라진다니까. 나라는 에? 양식, 양태가 달라진다니까. 나라는 양태가 달라진다. 윤회하지 않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불교적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들 다니는 사람들 잘 살라고 막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견뎌내려 그러고 잘 살려고 하고 막 애를 쓴다고 그렇게 사는데 잘 안 되잖아. 힘들잖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100년 전에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100년 전에 사람이 보면 복 받은 기반이 다르잖아. 100년 전 사람의 세계하고 우리 물질 문명의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어?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 그렇게 뭐냐면은 과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가 그래도 이게 마치 그냥 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지가 않다고.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에서 탈출했다지만은 가난에서 탈출한 게 개인들이 탈출한 거요. 안 그러면 그러한 인연의 뭐냐면은 내용에서 모색해가지고 우리 전체가 지금 그렇게 탈출했을까? 우리 전체가 탈출한 겁니다. 우리 전체가. 내가 처음 서울 왔을 때 80년대 가니까 동대문 시장 가니까 세상 지게꾼들이 그래 많더라고. 어릴 때 지게를 보다가 야 동대문 그 포복 원단집 있잖아요. 그 상가가 꼴목꼴목이라 지게를 안 주고는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게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어? 그 사람들 지게 지어가지고 날라주니까요. 장사 먹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미천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사회 저변에서 그 애쓰던 사람부터 해가지고 저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래저래 수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예?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예? 그러니까 옛날 100년 전에 사람이 보면 우리 보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 이 단순히 그냥 세속적 문명 안에서도 여러분 세속적 문명 안에서도 나의 기반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이 이 안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못 산다, 잘 산다, 잘 살아본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물질 문명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기반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역량이 달라져 가지고 각자 역량이 세상 보는 것이 달라지고 하면은 그것이 미치는 파급력이나 내지는 그 세계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완전히 물질 문명 안에서 소유의 문제가 아직 천착하니까 여기 불만도 있고 그대로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서로 뭐냐면 연대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 생에 내가 또 태어날까 봐 겁나요. 에? 다음 생에도 태어나고 싶을까? 에?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 개발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밝은 성품으로
안 맞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 하는 것이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니라. 참된 성품은 헤아려 알 수 없는 것. 뭐 당연히 분별 안 되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꾸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천착해 가려니까 그것을 또 청정하다, 맑다, 밝다라고 전제하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마음을 본체적 문제로 동아시아 사람들 생각했다면 인도적 사유 안에서 워낙에 따라는 마음이 집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이제 결국 아레아 장식이 되는 거잖아. 아레아식 장식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장식은요, 창고는 동일하지. 창고는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다들 기억하잖아요. 미물들도 기억하니까 어떻게 다음 생존 이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존의 방식을 기억하니까 다음 생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인간들도 기억하니까 지금 이렇게 오는데 그 장식, 저장하는 것이 달라져서 그 저작물이 컨텐츠가 좋다면은, 즉 자비 이사의 컨텐츠가 있다면은 나의 삶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자꾸만 나한테는 창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창고는 다 있습니다. 창고는 다 있습니다.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창고에 어떤 것을 저장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저장할 것인가? 요즘 애들은 싹 다 MBTI로 그냥 자꾸만 자기를 판단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MBTI 했지만 MBTI가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MBTI 해석은 드러난 16가지 드러난 유형이 있잖아요. 16가지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이면을 봐야 돼요. 드러난 것에 대한 이면, 그 이면의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성적이다 했을 때는 감성적 이면이 있잖아. 감성적으로 경향화된 추구가 있을 거다. 예? 내 뭐냐면 마음의 성격에 감성적, 그 다음에 지적 하는 것들에 그 추구가 있으면 그 추구로 봐야지. 경향성, 난 감성적 인간이구나. 앞으로 감성적으로 살아야 돼. 감성적 인간은 감정적 인간이 될 수가 쉽죠. 지적인 인간은 냉정한 인간이 되기 쉽잖아요. 사람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니는 뭐 S가 많니 T가 많니 이게 뭐 이게 있잖아요. 바보 같은 이야기라니까. 마치 그냥 뭐 우리 사주 볼 때 니는 뭐 수가 많고 뭐 풍이 많고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요. 바보들. 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추구를 했을 때 이 추구에 대해서 그럼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건가? 어떤 보완을 해야 돼?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오늘의 우선 봐서 뭐 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그리고 MBTI로 해서 사람 평가하고 막 저것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혈액형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 아날로그 세대 이야기고 요즘 MZ 세대는 뭐 MBTI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달라져.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 정보를 우리는 좋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제가 생각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헌법상 보장된 사상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생각의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으로 남한테 피해 줄 일은 없잖아요. 그 생각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그 사람 자유예요. 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지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유를 침해하는 거. 침해하는 거. 그럼 문제지 삼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안 돼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쥐하고 나하고 이목구비가 다 다른데. 그죠? 당연히 생각에는 자유가 있고
감성 정서는 풍부해야 돼요. 제가 이게 다른 말을 쓸 데가 없어서 항상 이 뭐냐면 정서 이야기할 때는 풍부를 강조하고 풍부. 음. 생각은 자유롭지만 구체적이고 감성은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감성은 풍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큰 게 감성입니다.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의 지식은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일부들이 추구하는 내용이지만은 대중가요는요 음악이든 뭐냐면은 뭐든 간에 그건 풍부하기 때문에 다 공유하는 거거든. 그게 뭐 내가 수학 전공자니 무슨 국어 전공자니 상관없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변, 어떤 논리에까지도 천착할 수 있는 그러한 뭐냐면은 능력, 사유의 능력을 길러야 되고, 사유의 능력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 풍부한 감성을, 정서적 풍부성을 기르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 그러니까 저희 가면은 이거 하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영경화 보살이 나보고 인등이 안 끊었는 줄 알고 켜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등이라는 것은 계속 밝히는 것보다 껐다 켰다 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속 밝은 게 의미가 있겠어요. 어두움에서 밝히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밝음의 의미는요. 어두웠을 때 밝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켜놓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가. 그럼 이거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어? 아침마다 켜놓는다고 생각해봐. 꺼졌다가 아침에 켜놓는다고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계속 켜놓는 거. 계속 켜놓으면 좀 무성의하게 보이지. 그럼 불만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아침마다 켜는 거는 왜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떤 걸 택할래 했을 때는 달라지잖아요. 물론 계속 켜놓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불을 계속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고 그렇다고 해도 끄떡 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 지금 이게 내가 생각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느 것이 꼭 맞다 아니다가 없다니까. 맞다 아니다가 있을 수가 없지. 아니 내가 오늘 나 아침에 왔거든. 밖에서 보니까 인등불이 보여서 원주가 일찍 나왔나 했는데 밑에 일찍에서 만났어. 갑자기 불 켜 있다니까 원주가 놀래가지고 이거 다 꺼놓고 가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 된 거야. 근데 또 머리 틀리면 어떻게 돼? 밖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래 사람 있네 이래 되는 거야. 내가 어디 외출하고 온지 알아 몰라? 모르지. 얼마나 좋아? 한 번 더 틀면은 그러니까 어 다르게 해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뭐 그래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저래 가면 뭐 그냥 삼가는 게 그래 많아. 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날 불교 옛날 우리 때는 무건이라고 표차를 달았거든. 불교 바뀌어야 돼. 무건하면 안 돼. 많이 이야기해야 돼.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논이 제일 존자가 가전연이 있는데 입 다무는 게 어떻게 가풍이 됐어. 논의하는 게 가풍인데 논의하는 게 그 말이만 해도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그 궁금한 걸 누구나 물어볼 수 있고 절에 있는 소속 승려들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게 해야 불교가 발전하겠지. 입 다물고 저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불교를 알리고 발전이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생각의 자유와 그 사유의 천착, 논리의 개발 내지는 정서의 풍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가 달라져? 정보가 달라져. 마음에 있는 정보가 달라지면은 내 만호의 위치가 달라져. 정보에 의해서 나는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다 했잖아. 조건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에 있잖아요. 아니고 요 앞에서 싹 다 나를 신문하는 사람이고 내가 앉아 있으면요.
법정에서 추달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이 달라지면 나의 위치가 달라진다니까. 아래하식의 정보에 의해서 말라식이 달라집니다. 그죠? 말라식이 달라. 그 말라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익적 추구에 의해서 의식적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 경험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가 중요하고 그 개발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불교 공부가 되고 참 성품이니 참 마음이니 하는 이야기는 싹 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옛날 논의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